하기편 일제구 할 차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에 했던 하기편 첫 구절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어 놓아야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기 좋아하고 반성하여 점점 진보하여 가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왈 하기 시습지 불영열호. 학문적치기인 것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자원방내 불영낙호. 사람들이 이해하여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인부지 불온 불역군자호. 네, 여기 첫 구절인데요. 여기서 지금 여기 영문에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은 여기 이 책을 번역하신 송찬문 선생이 남해근 선생의 강의나 다른 저작을 보고 조금 더 붙여서 좀 더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붙여진 문구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그런 문구가 있으면 제가 더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따로 뭐 읽을 기회가 되면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페이지.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 이호범상자 선이. 유자가 말했다. 기위인야, 그 사람됨, 위인은 사람됨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됨이 효제, 효도를 다하고 제는 앞에 마음심변이 붙어있는 공경할 제와 같은 제입니다. 여기서는 아우제로 쓰였는데 마음심변에 공경할 제자와 같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호범상자, 여기서 호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범상자, 여기서 상은 윗사람이겠죠. 윗사람을 범하다, 그러니까 뭐 윗사람의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은 선이, 여기서 선자는 뭐 고울 선자인데요. 뭐 신선하다는 뜻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적다,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불호범상이 호장난자, 여기서 호자는 다 동사로 쓰이는데요.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지 않으면서 호장난자, 그래서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미지유야, 아직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하였다. 군자무본, 여기는 무자는 힘쓸 무자입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본립이 도생, 근본이 써야만 도생, 길이 생긴다. 효제야자, 효제라고 하는 것은 효도하고 우애한다는 것은 기위인지보녀, 그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여기서 끝에 여자는 더블 여자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하품 흠자가 붙어 있는 여자와 같이 해서 여기서는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위인지보녀라고 하면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효제는 사람됨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는데 인과 효는 공자 학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효제는 공가점이 사람들로부터 타도되는 죄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효제가 타도되어야 할 죄목의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보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천이 사기를 지었다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는 당시 한 무제의 몇 가지 처사에 반감을 품었지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복종했을까요? 그는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사기를 쓰고 자신의 사상을 그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사기 가운데 제왕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을 봉기라 부르는데 그는 황제가 되지 못한 항우도 봉기에 넣었습니다. 한 고조와 항우를 통해 한 사람은 성공한 영웅이며 한 사람은 실패한 영웅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또 사기 중에 세가는 본래 제후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인데 공자는 제후가 아님에도 세가에 넣었습니다. 사마천이 보기에 공자에게는 천년의 사업이 있고 그의 은행과 사상이 주는 영향은 장차 천추만대까지 미칠 것이므로 그를 세가 속에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자의 사상과 은행은 많은 책에 나타나 있는데 그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춘추입니다. 이 춘추는 공자가 노나라 사관이 쓴 역사서에다가 자신의 글을 적어서 새롭게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몇 년 편년체로 되어 있죠. 그가 춘추를 쓰고 난 다음에 했다는 중요한 두 마디 말이 있으니 그것은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춘추 때문일 것이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춘추 때문일 것이다. 지아자 춘추, 죄아자 춘추입니다. 천고 이래로 이 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모두 애매모호했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야 분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래로 사람들은 공자가 봉건적인 전제군주인 황제를 도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전제적 사상과 제도가 임금을 받든다, 존군이라는 공자 사상의 일부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인 지금에 와서 우리들은 그를 비판하면서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시 춘추를 읽고 공자 사상을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가 효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효제야말로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던 한 학생이 나와 함께 전통문화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그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문화의 효도 사상을 재창하라고 부탁했는데 매우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에게 이것은 천년을 내다보는 사업이지 현세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면서 효도가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효란 부모는 자유롭고 자식은 효성스럽다. 부자자효라는 것으로 상대적이다. 어버이가 자식에게 자애를 베풀면 자식은 돌이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이다.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경한다. 흉우 제공하는 것도 형이 동생에게 잘해주면 동생은 자연히 형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후대에 와서 우리는 효도를 말하면서 너는 마땅히 효도해야 해. 세상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으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옳지 않은 부모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왜 옳지 않은 부모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공명의 사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명의 감투를 빌려서고 주장한 것 때문에 공과점이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생물을 좀 볼까요? 크게 보면 사람도 생물에 지나지 않기에 도가에서는 과거에 사람을 나충, 벌거벗을 낳자입니다. 벌레 충자고요. 그래서 털없는 매끄러운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사람 자신이 풍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마 돼지나 소, 개, 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만물 중에서 가장 나쁜 동물일지 모릅니다. 자기네 같은 돼지, 소, 개, 말을 잡아먹으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입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또 달리 보면 이 나충은 다른 생물과 그다지 다를 게 없지만 또 다른 생물과 같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인문문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는 이처럼 인간다움을 만드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 가령 돼지나 소, 개, 말, 닭, 오리 같은 것들이 모두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모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끼가 다 클 때까지는 기다리고 돌봐주지만 떠나보낸 다음에는 서로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이처럼 말하는데 사람도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오늘날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런 까닭에 인문 문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늘 자신들의 문화를 십자가 문화, 곧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문화라고 자처합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미국은 어린이들에게는 천당이요, 중년에게는 시장이요, 노인들에게는 묘지라고들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서양 문화의 결정은 바로 이와 같아서 다음 세대만 사랑할 줄 압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어 결혼하면 곧 부부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습니다. 남녀에서 부부로 되어 가정, 사회, 국가로 더 나아가 횡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발전하고 수직적으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순환해 갑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십자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끊어져서 정자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위쪽 반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직으로 밑에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를 학생으로 여겨도 좋지만 인문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의 학생이 되기도 부족합니다. 미국은 건국한 지 겨우 20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문화는 삶의 체험과 역사에서 나오는데 특히 우리나라 역사는 수많은 실패와 파괴를 겪은 뒤 오늘날에 이르렀어야 이 문화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서양인들은 물론 십자가 문화의 윗부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우리 문화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교랑 역할을 하는 효가 있습니다. 효란 무엇일까요? 바로 서양 문화에서 말하는 사랑으로서 보답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는 마치 두 친구처럼 자녀를 20여 년간
애지중지 키워놓고 나면 늙어서 잘 움직일 수 없게 되니 이제는 다 큰 자녀가 반대로 부모를 돌봐드리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효도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조차도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양 문화에는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생활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에 가고 싶을 때는 미리 편지를 보내 준비하게 하면 자녀들 역시 부모를 생각할 것입니다. 또 조상 제사를 예로 들면 서양인들은 꼭 한식 때에 성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묘지를 찾아 그 앞에 서면 슬픈 감정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외국인은 효도를 문화적으로 배양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의 개념이 이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제라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말합니다. 오륜에는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오륜 중 4가지는 대체로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에다 친구라는 한 가지를 더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친구가 오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터놓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나 고뇌가 있는데 위로는 부모에게도 아래로는 처자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직 친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오륜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란 일종의 감정적 결합으로서 우리 문화의 특징인데 이 죄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포함함으로써 사회적인 우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또 한 가지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5, 6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 분이 방문을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그는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을 읽고 그 사상에 매우 감탄했지만 대학 사상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는 사회학 교수인데 대학 가운데에는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구, 평천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사회사상이 없으니 그것이 유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대학에는 이미 당신이 말한 사회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가라면 집을 가지런히 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잘 다스린다는 뜻이겠죠. 재가의 가는 교회에 가서 결혼하면 곧 이루어지는 가정의 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양 문화의 소가족 제도를 의미하는 가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대가족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친족이 있고 사당이 있었습니다. 소위 5세동당, 즉 5대가 한 집에 사는 것으로 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물론 대가족은 결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족이 발전하는 것도 이를 기초로 시작되었는데 효도 정신이 근원을 이루었습니다. 만일 대가족 제도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서양 사상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데프리에서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재가의 가가 바로 사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대가족 제도는 반드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인들은 노표라는 호칭을 쓰는데 가장 친절하고도 좋은 칭호입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전란 때 많은 강서인들이 호남으로 이주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젊은 후손들이 강서로 가서 조상의 묘에 성묘했습니다. 그런데 강서에 남아 살던 후대 자손들은 웬 낯선 이들이 와서 성묘하는 것을 보고 혹시 자기네 조상묘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잘못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묘가 독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듬 해에는 묘에 가서 먼저 지키고 있었는데 양쪽이 서로 만나 가족들 윗대의 연원을 따져보고 양쪽이 표친관계임을 알고 나서는 서로 노표라 불렀습니다. 표친관계라고 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 자매 쪽 친척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어머니 쪽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도 고모 쪽 친척들을 표친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외사촌끼리는 중국말로는 뼈거, 뼈매 이래가지고 뼈를 쓰고 우리 친척들 원래 친척들은 보통 당자를 쓰죠. 탕거 내지는 탕매 이래가지고 아버지 쪽하고 어머니 쪽을 그렇게 또 탕과 뼈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노표라는 명칭은 종법사회가 혈통과 가족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서양 소가족 제도의 관점에서 이 같은 우리네 대가족적 재가를 본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상 몇 가지 개념을 이해하였으니 다시 본문을 봅시다. 유자는 누구일까요? 유자의 이름은 유약으로 공자의 학생이며 자는 자유입니다. 공자보다 43세 어렸는데 공자가 죽은 뒤 공자를 그리워한 학생들은 유자의 학문을 훌륭하게 보아 그에게 학문 강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이 책을 편집할 때 곧바로 유자의 말을 제시한 것은 당시에 그가 조교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유자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학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지 형제 자매 친구에게 우애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호범상자 선에서 윗사람을 범한다는 뜻의 범상은 말썽 피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효자하는 사람은 두터운 정이 있어서 말썽 피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됨의 중요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됨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효제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논의 이런 점을 들어 온정주의라고 비난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공맹사상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세상에 존재하는 감정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감정의 힘은 거대합니다. 특히 친족에 대한 감정은 아주 강렬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의 도를 기본으로 형성된 특수 결사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방회입니다. 방회는 진한 이후부터 당송, 원명천까지 몇 대로 줄곧 존재했습니다. 방회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단체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방해라고 그러면은 보통 폭력적인 그런 조직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 방해라고 하면은 표국이라고 그래서 경호하는 업체 같은 그런 것도 방해라고 하고요. 어떤 단체끼리 힘을 합쳐서 사회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을 방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사업을 하겠죠. 역사적으로 농민과 지식인이 결합하면 곧 변란이 발생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농민은 가장 고분고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살면서 일할 수 있고 그다지 굶지 않고 살만하면 농민들이 조정을 귀찮게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저 야채나 두부에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면 됐습니다. 조정이 두려워했던 것은 반농민이지 진짜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들과 특수사회가 결합하면 사회가 곧잘 어지러워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사회는 인의의 도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특수사회는 공자, 묵자, 유협 세 가지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전통문화 속에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서 그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 특수사회는 모든 일을 정리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온정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유의 좋은 것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성정을 지니고 있다면 윗사람을 범해서 난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분별력과 자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학문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군자무본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에 능하거나 지식이 해박한 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학문의 길은 자신의 사람됨이라는 근본 위에 인생을 세우고 내심을 수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있어야 학문의 길이 생겨난다. 본입이 도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학문의 근본은 효제를 배양하는 데 있는데 이 효제는 교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해서 인성의 빛나는 사람, 즉 지극한 사람, 지극한 정을 배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효도와 우애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인즉 효제야자 기위인지 본여로서 유자는 효도와 우애가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 인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 편이 있으므로 지금은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공자가 학문을 하는 최고 목적이었습니다. 유자의 말이 끝나고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자왈 교원영색 선의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하게 꾸미는 말과 좋게 말이나 잘하고 좋게 태도나 꾸미는 자들 중에는 인한이가 드물다. 여기서 교자는 교묘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꾸미다,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교원이라고 하면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영색은, 색은 여기서 보통 얼굴색,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자는 좋다, 아름답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얼굴색을 아름답게 한다, 보기 좋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색, 태도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 중에 선의인, 인한 사람이 드물다. 여기서 선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교원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듣기 좋게 허풍 떨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가리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능해서 인의를 말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이치에 들어맞는 말만 하지만 정작 자신은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색이란 태도에 인의가 있는 것처럼 꾸미지만 실은 가짜인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학문과는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선의인이란
인의 학문 경지를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꾸미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게 태도나 꾸미는 자들 중에는 인한이가 드물기 때문에 나는 늘 학생들에게 지도자가 되는 첫째 수양은 참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릿광대처럼 교훈 영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첨받기를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남이 나를 욕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수양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의 결점과 남의 결점을 알고 나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교훈 영색을 꼭 눈에 거슬려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욕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수양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공자는 60에 이순을 이루었다고 했죠. 이순이라고 하면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순 그대로 따른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뭐 어디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60에 그 정도로 이순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다들 경험해 봐서 아는 일이겠지만 여러 사람 위에서 지휘하게 되면 기분이 우쭐해집니다. 이 우쭐함 때문에 사람은 잘못에 빠져들고 미혹하게 되므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예를 바라지도 않고 돈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학문만을 닦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학문을 토론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아랫사람은 한층 더 좋아한다. 상유호자 하필심원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유호자, 윗사람이 유호자, 여기서 호자도 뭐 좋아한다는 뜻인데, 윗사람이 유호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필심은, 하는 아랫사람이겠죠. 아랫사람은 반드시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부장이 골프를 좋아하면 밑에 사람들도 골프를 당연히 싫어해도 좋아하게 되는 거겠죠. 뭐 골프 치러 가자고, 윗사람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면 바로 가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더 열심히 배우고 더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그게 상유호자 하필심원입니다. 그 사람은 학문을 명예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게 태도나 꾸미는 자들 중에는 인한이가 드물다. 교훈영색 선의인이라고 하는 깊은 뜻을 이해하여 학문을 착실히 진전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게 태도나 꾸미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학문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정자가 말했다. 1삼성오신. 나는 하루에 삼성오신. 오신은 뭐 내 몸이겠죠. 내 자신입니다. 3번 내 자신을 반성한다. 위인모의 불충호.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충실하였는가. 여붕우교의 불신호. 친구와 사귐에 있어서 신의를 잃지 않았는가. 전불서포.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는가. 여기서 5.13성인데요. 요 성자는 뭐 생략한다 할 때는 덜 생자로, 생략할 때는 또 생략도 이 글자를 씁니다. 음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살필 성자입니다.
보통 살필성자를 많이 쓰는 게 보통 우리 혼정신성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살필성자로 쓰는데 혼정 저녁 혼자입니다. 황혼할 때 이 혼자를 쓰죠. 저녁에는 정하고 새벽 신자입니다. 새벽에는 살핀다. 이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저녁에는 부모님 잠자리를 살펴드리고 새벽에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밤새 안녕하신지 문안을 살핀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혼정신성입니다. 이때도 맹살필 성자를 써고요. 여기서 삼성오신이라고 했는데 내 몸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반성한다는 거겠죠. 반성할 때도 이 성자를 씁니다. 살필 성자입니다. 정자는 공자의 학생으로 이름은 삼이며 공자보다 46세나 아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와 학문을 강의하고 도를 전한 대상은 바로 젊은 세대였고 우리네 심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은 뒤 이 학문의 근본과 명맥이 전해지지 못할까 걱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지금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기 위해 젊은 학생들에게 애써 강의했던 것입니다. 정자는 당시 공자의 학생 중에서도 비교적 둔했는데 둔하다는 것은 좀 서투르다는 것이지 어리석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됨이 성실하고 말을 별로 하지 않았으며 뒤에 공문의 도통을 정통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저술했고 공자의 손자 자사는 중용을 저술했는데 자사는 정자에게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대학, 중용이 공자 사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대학은 정자가 지은 것이지만 원래는 예기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한참 뒤인 당송시대에 와서 비로소 그것을 따로 떼내어 사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중용의 사상을 곧 공자 사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자 사상이 변천한 것일 뿐입니다. 맹자는 자사의 학생이니까 공자의 정손잡벌 되는 제자인데 맹자 때는 이미 전국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맹자 사상은 공자 사상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는 태도가 온화하고 거동이 의젓하면 수양이 지극히 높았지만 맹자는 어떤 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이라도 내지를 듯 협기가 있는 데다 말을 했다 하면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런 차이는 그분들이 처한 시대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시대와 문화사상의 변천을 말해줍니다. 정자는 말하기를 나는 학문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다. 날마다 다만 3가지 일을 자신에게 물어 살펴본다. 그가 한 것이 무슨 학문이었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충실하였는가. 위인 모의 불충호인데 무엇이 충인지에 대해서는 고대와 후세가 해석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고대에 말하는 충은 일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는 태도, 즉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충자는 문자상으로 보면 마음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확고부동한 견해, 정견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충실하였는가 라는 말은 내가 그러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잊어버린다면 곧 불충이 되어 남에게도 좋지 않고 남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친구들과 사귐에 있어 신의를 잃지 않았는가? 여붕우교의 불신호. 여기서 여자는 뭐뭐와 더불어 더블 여자인데요. 뭐뭐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교류한다는 뜻이죠. 사귄다. 사귀면서 신의를 잃지 않았는가. 이것은 친구와 교제하면서 말에 신용이 있었는가, 스스로 한 말을 모두 지켰는가, 모두 해내었는가 하는 반성입니다.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는가, 전불서포입니다. 저는 이제 전수하는 거겠죠. 전수 받는 거, 전수하는 것도 다 전수. 그래서 이 전수는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거, 전수해 주는 거죠. 전수해 주는 거고, 여기에 이 받을 숫자를 쓰면 전수 받는 거죠. 제자가 스승한테서 전수를 받는 거. 그래서 여기 전이라고 하면은 전수 전해주고 받는 거. 여기서는 이제 제자가 전에 받은 거, 가르침을 받은 거, 그것을 불서포, 익히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익히지 않은 게 있는가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는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나더러 어떻게 사람이 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나는 진정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실천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자는 나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마디 말은 겉으로 보면 매우 상투적인 것으로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간혹 그저 좀 분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자의 이 몇 마디 말을 왜 여기에 넣어두었을까요? 엄격히 말하자면 이러한 학문은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그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은 모두 개인의 수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문이란 것이 개인의 수양만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를 확충하면 바로 사회문제, 정치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학문의 내적인 함양을 말했고 이제부터는 학문의 외적인 활용을 말합니다.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했던 세 구절 역자분이 좀 더 보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면서도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터운 정이 있고 분별력과 자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근본이 서야만 학문의 길이 생겨난다. 효도와 우애는 이를 실천하는 근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요. 교훈영세 2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의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게 태도나 꾸미는 자들 중에는 정작 자신을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인의 학문 경지를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자가 말했다. 나는 학문하는 것이 간단해서 매일 세 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은 다 똑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구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